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가격이 상승하는데 콜 옵션을 걸었으면 현재 프리미엄이 실제 주가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유리한 확률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테슬라의 콜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1시간 반 동안 $340 옵션이 한때 거래되었고 370달러, 심지어 $380 옵션들도 거래되며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만료되는 $400 옵션 거래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현재 사상 최고가에서 약 $30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상 최고에 근접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하루나 이번 주 같은 일이 또 한 번 더 일어난다면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에 아주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테슬라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일론과 트럼프가 가까운 사이라서 정책적인 측면의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전기차 크레딧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업체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을 확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유리한 위치에 설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존에 대해 언급했는데 아마존도 오늘 아침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225 옵션들이 하루 종일 전반적으로 거래되었고 옵션 거래의 흐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장담할 수 없지만 이것은 현재 시장의 거품과 열광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겠지만 조의 말대로 프리미엄을 챙기고 이런 종목에 대해 콜 옵션을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 가격이 주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하면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기준이나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사상 최고치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VIX 지수도 12대로 다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렬한 콜 매수에도 불구하고 VIX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현상이 이번 주 후반에는 약간 진정되며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 질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S&P의 움직임은 크지 않고 한 번에 25bp씩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거품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지만 인덱스 전체적으로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트레이더 포지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금들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해보니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정수익 자산, SPX 주가지수, 러셀, 다우 매도, 나스닥 매수입니다. 즉 나스닥 선물이 많이 매수되고 있고 이것이 상승세를 견인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언급했던 감마 이야기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감마 스퀴즈로 인해 다음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짧은 스퀴즈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레버리지를 보입니다. 활용한 매수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감마 효과는 꽤 명확합니다. 오늘 관련 뉴스 흐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가에 근접한 스퀴즈 현상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 만료되는 옵션이 그러한데요. 원래 주가보다 높은 콜은 돈이 되지 않는 옵션이었는데 결국 돈이 되는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면 딜러들은 이를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콜 옵션을 매수하면 딜러들은 그 콜 옵션에 대해 숏 포지션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익스포저가 주가 상승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당신이 콜 옵션을 계속 매수하면 딜러들도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미노 효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월요일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많은 거래 흐름이 오늘 만료되는 옵션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지션이 소멸될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는 약간의 재설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이는 테슬라 기업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포지션들이 청산되면서 딜러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롱 포지션을 일부 정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게임스톱 사태 이후 배운 것은 사람들이 특정 거래에 몰입하게 되면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특정 주식이나 거래 유형에 몰려드는 것 같은 현상이 테슬라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테슬라의 펀더멘털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의 말이 맞습니다.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을 보면 S&P나 러셀 지수에서 매도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초기부터 코로나 이후까지 이어진 많은 기관과 펀드 매니저들의 전략을 보면 이들은 선물을 매도한 후 시장에서 상위 5개 혹은 10개의 주요 종목을 레버리지를 활용해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거래가 청산될 경우 꽤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촉발하는 근본적인 요인만 있으면 청산은 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500달러 빠르게 돌파할 시점 알아보고요. 자, 비트코인도 지금 여러 가지 급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지코인 관련해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짧은 영상을 보셨는데요. 한 5분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게임스탑 사태와는 달리 테슬라는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고 2025년 폭발적인 EPS와 그 어닝 획기적인 그 기여가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그 2025년에 테슬라는 정말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테슬라가 500을 빠르게 돌파하고 2025년에 1000달러 시대를 연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1대10 주식 분할까지 한다면 여러분이 그때까지 좀 가볼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경제 독립을 어느 정도 쟁취할 수가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연말 사상 최고치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400 돌파, 확실하게 전고점 414를 돌파하는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간밤에는 이걸 실패했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요번 주에 빠르면 요번 주에도 돌파할 수가 있고, 우린 산타랠리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500 조기 달성, 이게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오는 거고, 3번 2025년에 1000달러 달성, 그때까지 경제 독립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되겠죠. 자, 요즘 일론 머스크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 이탈리아로 갔죠. 그래서 그 노트르담 성당 개관식에 요번에 화재로 이제 화재로 피해를 당했는데 5년 만에 이제 보수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이 됐죠. 그래서 요즘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아주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바쁩니다. 그만큼 또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는 어디 가나 이렇게 셀카를 들이대는 셀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여유가 넘치고, 또 우리의 그 테슬라 CEO가 이렇게 그 세계를 상대로 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침인데요. 중요 소식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올해 사실 연말 그 실적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유럽 쪽이 판매 실적이 좀 부진하죠. 그렇지만 중국의 이제 판매 실적이 이제 좀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동차 판매 숫자로 보면 예단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4분기 자동차 판매 좀 좋은 기대를 가지고 어쨌든 1월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테슬라의 현재 그 주가 폭등을 이끄는 거는 사실 2025년에 그 사이버 택시, 그러니까 FSD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기에 대한 이제 주가 기대가 상당히 크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EPS가 좀 그 괴리될 만큼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급상승을 한다고 우리가 좋아할 건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도 같이 나가는 그런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사실 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주가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뭐 100주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1000주나 3000주, 만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그 테슬라 주식을 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직 서두르지 마시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는 언제든지 상하로 20-30%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담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전문지 밸런스가 그 9일 이런 얘기를 했죠. 테슬라 주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최고가를 경신하기 어려워 보였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초 전망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상치 못한 주가 상승세로 상황이 달라졌는데, 여기에는 크게 그 미국 대선 11월 5일 그게 변곡점이었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9월부터 적극적으로 그 미국 경합주에 3,700억이라는 자금을 투입하면서 머스크 당선에 올인을 한 거죠. 그 베팅이 크게 성공해서 지금 그 테슬라 주가가 그 올해 들어서 57% 상승을 했고, 장중 사상 최고가 414.5달러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최 한 달, 두 달이 안 된 사이에 굉장히 그동안 마음고생하던 테슬라 투자자 분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에는 더 좋은 시장이 펼쳐지는 거죠. 자,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 제일 큰 기대가 바로 이거죠. 테슬라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 자, 이거가 제일 큽니다. 2025년에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42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또는 테슬라 주가가 뭐 48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속도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두 못 따라가는 전망치라고 보고요. 최소 기본이 500이고 1000달러를 2025년은 반드시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량이 적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바라보는 그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첫 부분에 그 5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린 게 바로 이렇게 게임스탁 사태처럼 한번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안심하는 거는 테슬라는 그 실질적으로 그 2025년에 실질적인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라,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자, 테슬라는 현재 384달러, 이게 이제 제가 그 방송 준비하는 시간 중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 이유가 잠시 뒤에 나오는데요. 자, 왜 밀렸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1억 3,900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내년 20만 달러 간다.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또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가 이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죠. 이제 400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자, 2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뚝 떨어졌죠. 한 3% 하락. 지금 중국 정부가 규제를 들어간다고 이제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뚝 떨어지고 있고, 지금 그 3번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1억 3,900, 그러니까 1억 4천에서 치열한 공방전, 그리고 이제 100K에서 아주 그 고래들,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을 또 소화를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지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자, 도지코인은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틀 전에 또 도지를 연상하는 그 X에다가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도지코인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로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한 6%대 조정을 보이고 있고, 팔란티어는 72달러, 아이온큐도 34달러. 팔란티어도 초반에는 이제 그 상승을 했었는데, 또 그 여러 가지 그 물량이, 그 이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밀린 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보시면은 그 2025년 경제 독립 씨앗을 잘 발굴하고 지금부터 파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12월 시점인데요. 여러분, 그 나라도 어수선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여기 휩쓸려 가지고 그 나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점을 매우 경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8번하고 9번을 잘 살펴보시고, 2025년 새해에는 이렇게 매월 100만원 또는 그 매월 100만원씩 3년 또는 5년, 36개월, 60개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종잣돈을 3년간 3,600만원, 5년간 6천만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비트코인 또는 뭐 팔란티어 아이온큐 나만의 경제독립 씨앗에 투입을 해서 우리가 3년, 5년, 10년 뒤에 경제독립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10번 보시면 3일 경제독립 TV와 마일라이프북 10년 경제독립 재테크 다이어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자, 우리가 연초면은 항상 그 새 다이어리에다가 나의 목표도 적고 어떤 그 가계부도 적고 재테크적인 목표를 적는데, 이 마일라이프북 10년
독립 재테크 다이어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자, 나라도 어수선하고 지금 테슬라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앞둔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그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이벤트를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께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시면은 2025년 경제독립 힘찬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테슬라 500 돌파를 희망하면서 기본적으로 1000까지는 가보자고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고요. 자, 방법은 3번 보시면 방법은 멤버십 구독 3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멤버십을 12월 중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 다만 이제 12개월 양심껏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2025년 12월까지 유지해 주시는 조건으로 일단은 이벤트 가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 12월 중 이벤트 가입자에 대해서 1월 달에 그 모두 그 정산을 해서 다시 한번 마일라이프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아마 둘째 주, 12월 둘째 주 전후에서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 이번에 12월 마지막 이벤트 한 번 더 하시는 분들은 1월 중순까지 작업해서 늦지 않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4번인데 이벤트는 마일라이프 한 권 증정하는 거고, 자, 4번 선물 받을 곳 메일 주소로 반드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자, 메일은 worldtoppb@gmail.com입니다. worldtoppp@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름, 유튜브 닉네임, 핸드폰, 정확한 받을 곳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단 한 분만 있어도 이 경제독립의 열차에 올라타고 같이 출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알림 1, 2, 3번, 5번을 봐주시면 이벤트 선물은 선착순 조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 주시고요. 자, 2번 보시면은 국내 거주자 한정, 해외는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을 올리고, 알림 3을 보시면 취소한 분은 사실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만 멤버십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멤버십 회원 혜택이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이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일라이프 한 권을 받으시는 혜택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테슬라와 비트코인 주요 경제독립 씨앗에 대한 그 디지털 그 글로벌 그루들에 대한 영문 번역 영상을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제가 5분 영상도 이 본 영상에 앞서서 먼저 정회원에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영상을 번역해서 더빙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큰 혜택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2025년에 이제 상하반기 나눠서 한 2번 이상 오프라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우선 초대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12월 가입자들 내년 12월까지 1년 유지하시면 또 2026년에 마일라이프 한 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소중한 그 주위 분들이 있으실 거죠. 챙기실 분들이. 자, 이런 분한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일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자, 7번 보시면은 3일 경제독립 TV 마일라이프북은 정가 25,000원인데 2015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엔비디아 주가 대비해서는 한 권당 25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마일라이프북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경제독립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10년 재테크 다이어리가 한마디로 마일라이프북인데, 자, 12월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셔서 2025년을 뜻깊은 새해로 새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일라이프북 그 2025년 경제독립 꿈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니까 여러분이 이 기회에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한 사진 정주화면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서 테슬라가 지금 389달러, 도지코인, 비트코인,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아이온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정주화면으로 주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테슬라는 지금 400달러 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테슬라가 389달러 이제 종가 마감을 했고요. 391.59달러 지금 애프터장에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자, 3번 보시면 정규장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9시 30분부터 16시까지 진행이 되고, 국내 시간으로는 그
23시 30분부터 6시까지가 이제 정규장에 해당하고 4번 애프터마켓은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으로 16시부터 20시까지고 국내 시간으로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요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결국 돈이 돈을 벌었다. 부자 웃을 때 서민은 울었다. 이게 뭐냐면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인데요. 자,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5분위 고소득층 자산이 6.6% 증가할 때 안타깝게도 정말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은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오히려 자산이 감소됐다는 결과입니다. 자, 이게 슬픈 현실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경제독립 씨앗을 여러분이 마일라이프북을 활용해서 사람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에 마일라이프북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파종하고 3년, 5년, 10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께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3일 경제독립TV와 마일라이프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표에 의하면은요, 자, 대한민국의 그 순자산 4억 4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자산은 금융자산이 1억 3천만 원, 실물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포함해서 4억 원 정도 하는데, 이 자산을 합치면 5억 4천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부채 9,100만 원을 차감하면 대한민국 평균 한 4억 4천 정도 자산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자, 여기서 그 가구의 소득에서 가구의 비소비 지출을 빼면 처분 가족 소득은 586만 4천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5,864만 원 정도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화면으로 2024년에 이 통계조사 자료를 보면서 나의 기준점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초반에 이렇게 급락했다 다시 회복을 한 이후에는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 영향에 우려가 되었고, 또 엔비디아발 충격도 좀 있었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12월 회의를 앞두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의 그 추가 경기 부양책 도입 가능성, 그리고 인공지능 AI 거물 엔비디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 등이 그 시장을 움직였는데요. 자, 이 9일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 오후 12시 15분 기준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29% 올랐고, 그래서 44,650, 그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포인트 낮은 6,066 이제 거래 중에 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77.8% 밀린 1978 포인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3대 지수가 전거래일 지난 6일 혼조 마감한 바가 있는데, 11월 고용 지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수준을 보여준 연준의 12월 금리 추가 인하 기대를 지지를 했죠. 그래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 기록을 잇따라 경신하고 최고 마감 기록까지 다시 썼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발 소식에 이번 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자국에서 사업하는 대형 외국 기업이 국제적 인수합병 M&A를 추진할 경우에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2020년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가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여서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보였고, 테슬라도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는 3% 이상 뒤로 밀렸고 3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 자, 중국의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멜라녹스는 엔비디아가 지난 2020년 인수한 이스라엘과 미국 합작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SAMR 그 성명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국 국가시장관리국이 SAMR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 국가시장관리국에서 그 엔비디아 이 멜라노스 지분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 독점법 또 SAMR 규제 조건을 위반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인해서 지금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게 이제 악재를 미친 걸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초반에 2% 가깝게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연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전망은 아직도 유효한 상황인데, 다만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또 급등세에 따른 그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자, 팔란티어를 좀 보면은 사실 그 팔란티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AI 방산주죠. 그래서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그 AI 미션 관리 시스템 개발 계획을 체결한 소식이 초반에 알려지면서 개장 초기에 5.99%까지 사실 급등을 했었는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3%대 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자, 트럼프 당선인이 그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임기 보장 의사를 거듭 밝혔죠. 이게 굉장히 시장에 이제 안정화 조치를 주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안정적으로 가야지 너무 이제 그 무역 전쟁만 부각시키다 보면 시장이 큰 충격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엔비디아, 테슬라, 아이온큐까지 이제 덩달아 돌연 급락한 게 이제 엔비디아 중국 당국의 이제 조사 소식, 그리고 이익 실현 물량, 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이제 조정을 좀 했는데, 사실 주가가 이제 조정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아무리 그 좋은 주식도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습니다. 숨고르기 바닥을 다져야 다시 힘차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주가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뉴욕 증시에서 지금 간밤에 장세는 엔비디아, 아이온큐,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 주식들이 좀 조정을 보였고, 이 엔비디아, 워낙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은 견조하기 때문에 그 악재의 그 소폭 조정은 받을 수가 있지만, 그리고 사실 지금 지치지 않고 그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 나스닥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월가의 공포 지수가 사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제 식혀갈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공포를 줄 때 가격 조정은 항상 우리가 그 수량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 뭐 하나고 조금 살펴봤더니, 도시 위원장 앞으로 취임할 예정인데, 연방정부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너무 형편이 나빠서 지불이 사기, 낭비 또는 남용이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말 여러 곳에서 지금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홀마스카다로가 이제 그 테슬라 Q, 그러니까 회사가 파산하면 티커 신문의 끝에 Q가 파산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했는데, 당시 그 테슬라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였을 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는 이제 Q까지 지옥까지 갔다 왔다. 실제로 테슬라는 양산지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을 내는 유일한 전기차 기업인데요. 지금 리비안을 보면 얼마나 정말 그 전기차가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런 걸 대비한다면은 정말 너무도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일론 머스크는 또 이런 이제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테슬라의 전기차가 연상되는 차를 사진을 올리면서 트럼프의 새로운 리무진 디자인이 마음에 드나요?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감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작업들이 그 미국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입김, 그리고 전기차의 자율주행 유도하는 굉장히 그런 어떤 고도의 작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 노틀담 성당 재개관식에 지금 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아주 요즘 찰떡궁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렇게 셀카 짓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참 그 일반 범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비용을 절감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일론 머스크를 많이 본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좀 가보면은 비트코인의 20만 달러까지 2025년 상승할 거다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10만 달러를 돌파, 재돌파, 또 빠졌다가 재돌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이익 실현 물량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코인에 10만 원, 50만 원, 뭐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산 사람이라면은 10만 달러면 1억 4천이기 때문에 14배가 오른 겁니다. 자, 이러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이 정도 14배라면 이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이익 실현 물량을 좀 털고 가야 다시 건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디지털 골드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정면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디지털 투데이 그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재무부 채무관리국이 시장 경제와 미국 채권의 상태에 관한 정기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 포스트에 따르면은 이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가치 보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인식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부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2024년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자, 미국 주식 시장은 60조 달러, 그러니까 아직도 3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고, 미국채 시장은 약 6조 달러니까 아직도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반면 뒤집어 보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미국 재무부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미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눈높이는 2025년 과연 20만 달러를 찍고 더 올라갈 수 있냐, 이제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올해만 가지고 보면 145% 올랐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 11월 5일 미국 대선 한 달 만에 53%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10월 5일 10만 달러 돌파 축하글도 자축으로 올려줬고,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 내년 20만 달러가 가능하다.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우상향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 행사 대담에서 비트코인은 가상이고 디지털이지만 금과 같다는 놀라운 발언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고 금의 경쟁자다. 자,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미국이 달러 패권도 유지를 하고 이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이 금의 경쟁자로 비트코인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그 주도권을 미국이 차지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달러 패권도 유지하고 암호화폐의 패권도 유지하려는 미국의 그 속마음이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그 자산관리, 경제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울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의 그 현재 그 재무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포커스를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한국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0.1까지 지금 줄어든 상황이니까, 자, 이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5% 10%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니까 요 점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트럼프가 그 재집권의 디지털 금 이제 소식을 알려드렸고, 지금 가상자산 인물들을 대거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로 이제 그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또 크립토 차르도 이번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2기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으로 폴 애킨스라고 친암호화폐 성향 인사, 그리고 재무부 장관의 스콧 베센트, 상무장관의 하워드 러트닉,
자, 이렇게 3인방이 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를 앉혔고, 여기에 더해서 크립토 차르의 머스크의 그 페이팔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섹스 전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까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상승은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많은 규제가 풀릴 것이고 많은 암호화폐 반규제가 철폐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 국가도 채택을 하고 기업도 채택을 한다면은 개인의 그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에 지명된 폴 애킨스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1, 2, 3번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미국 정부조차도 디지털 금으로 비트코인을 인정을 했고, 자, 2번, 무려 전 세계 1경 5천조 원의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조차도 비트코인은 가치저당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3번, 제롬 파월 페드 의장조차도 비트코인은 달러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에 상승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나, 다만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투기 자산으로 디지털 금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 2, 3번을 잘 곱씹어 보면, 자, 미국의 이렇게 그 억만장자들, 그리고 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수장, 그리고 미국을 이끌고 있는 월가의 그 대표 FED 의장조차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이 그 암호화폐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그 미국 정부의 입장, 이게 이제 3일체가 다 된다는 거죠. 원가의 억만장자, 또 블랙록의 CEO, 그리고 제롬 파월까지, 이게 그 모든 거를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정화면으로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관련한 이제 그 영문 기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현물 ETF가 2004년에 승인이 됐는데 지금 2024년이니까 20년이 지났죠. 당시 그 1온스 금 가격이 $250.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10배가 상승한 $2,600에 거래가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이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2024년 1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ETF의 그 비트코인 담는 속도가 금을 담는 속도를 상상 이상으로 초월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3분의 1도 안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4차 반감기와 맞물려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좀 여러분이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고, 시간 문제, 다만 이제 내가 수량이 부족한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채워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코인 기준으로 1억 3,800만 원, 이더리움 530만 4천 원, 테더는 1,428원, 리플은 3,248원, 솔라나는 31만 3,450원, 도지코인은 600원. 자, 도지코인이 이제 많게는 $5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본 $1는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위 거래량을 살펴보면 리플이 1등 2조 8,692억 원이 거래가 되었고, 시총은 185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2등을 달리고 있는데 1조 1,482억 원이 거래가 되었고, 시총은 88조 원이고요. 비트코인은 2,753조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7,581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 열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굉장히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나의 부족한 수량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12월 25일 산타랠리까지, 자, 시간의 문제이지 $414 정고점 돌파. 자,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의 문제이고요. 자, 정말 12월에 기분 좋게 500을 돌파한다면 우리가 2025년에는 $1,000를 향해서 1대10 주식 분할까지 정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보상, 그 노력, 흘린 눈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으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오늘 그 12월 한 달 더 그 마이라이프북 3일 경제 독립 TV 멤버십 가입 회원에게 1월 중으로
한 권씩 보내드린다는 약속 꼭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 3일 경제독립 TV를 힘차게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또 주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도 좋은 정보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거는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독립을 향한 힘찬 발걸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